박정호 씨 2주에 한 장면 도대체 오늘은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의 한마디 각하라고 불러줄래요? 네, 오늘 각하 부르기 운동이 또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죠.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탄핵도 각하가 되기 때문이죠. 라고 했다가 지금 비싹을 했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논란이. 말장난스럽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꺼냈다. 이 각하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진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군부 시조래.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부 섰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쓰면 안 되죠. 근데 이철우 지사가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탄핵이 각하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측면에서 각하라고 썼는데 이게 각하, 깎아 이게 조롱조로 사실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조롱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좀 어원까지 이야기해 줄까요? 네, 어원도 말씀해 이 주시죠. 네. 대통령이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프레지던트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살짝 앞에 나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각하라는 것은 각 위에 있다. 아. 누가 위에 있는 게 각하입니다. 네. 몰랐죠? 폐하는 뭔지 아십니까? 폐 건물을 둘러싼 돌덩어리 이걸 폐라고 합니다. 폐 아래 있으면 폐하. 이런 거. 가장 그 먼저 만난 그렇죠. 아래. 전하는 정각 아래 있으면 전하.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늘 일컫는 각하라고 하는 말로 거죠. 보이는 건데 여하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옆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 정치사에서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쓰게 했었고 전두환 각하, 네, 박정희 각하. 그렇죠. 군사 정권 내내 이어오다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런 표현을 삼가자고 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이 쓰지 말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이나 뒤에는 그냥 각하 이런 거 붙이지 말고요. 이걸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요? 어떤 네. 거죠? 호는 인용 윤석열. 각하 말고 인용 인용 윤석열. 예. 인용 뒤에도 윤석열. 그냥 윤석열 인용. 아, 뭐 인용.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그 이름에 집약적으로 보여주자. 좋죠. 우리가 국민들이 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인용 좋네요. 윤석열. 인용을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윤석열 가라사대. 알아? 윤석열 가라사대 깜빵살이가 너무 좋더라.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 인간 된다더라. 들어가면은. 네. 아니 근데 이철우 지사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당연히 혼자 개인 작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과 도정을 함께하는 스태프들과 수기 끝에 올렸다가 내린 걸로 보이는데 왜 올렸을까요 도대체? 아니면 그 보수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려고 했겠죠. 윤석열 탄핵이 각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각하라는 게 조롱의 언어입니다. 똠방 각하. 그렇죠. 네. 뭐 완장찬 각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나쁜 의미로 아니 전달될 수 그런 있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내린 이유도 네. 그 각하라는 말 그대로 높임이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낮춤말로 쓰이니까 내리자 이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철우 형님. 윤석열 대통령 안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 우리 까놓고 고향 얘기합시다. 형님이신데. 아니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있으신 거죠. 네. 아니 뭐 그렇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고향 형님입니다. 네. 아니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도 하고 경북지사 자치단체장 하고 있는데 자꾸 장성철 소장이 얼굴을 피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친한가 봐요 보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통화했거든요. 아니 왜 그랬대요? 막 집회도 나가시고 그러더만. 아니 얼마 전에 애국가도 모르시고 애국가 모르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얼마 전에 통화해가지고 네. 경북에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가 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네. 얘기하고 네. 오겠습니다. 아 좋죠. 자 다음 네.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하라는 말을 말씀대로 조롱의 언어로 쓰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두고 우리가 레이디 각하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요? 레이디 각하. 오, 네. 레이디 각하. 네, 레이디 각하. 아, 레이디- 어감 좀 붙어요? 레이디 네. 가가 말고 네, 레이디 각하 이런 아. 건데 우리 레이디 각하와 관련된 국토부의 감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네, 어떤 거죠? 그 김건희 각하 막 이런 거 네. 진짜 누군가는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대선 출마를 어디선가는 검토하고 있어요. 아 진심으로요? 그냥 썰로 말씀드린 건데도? 썰인데 네. 그냥 누가 상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가 저기 대통령 출마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문과 찌라시와 정보지가 돌아다니는 거지. 아닌 땡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출마를 결심한다는 건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아. 본인이 스스로 권좌에 오르는 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레이디 각하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을 받아가지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렇지, 꿈을 그렇죠. 꾸시는 그렇지. 분인데 그걸 아주 저기 폐쇄적으로 아니면서 소극적으로 이 사법적인 문제 이 리스크로 정도로 생각을 묶어둔다. 하십니까? 너무 정말 얕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사례를 연구했다니까. 아, 실제로 진짜. 미국.
클린턴. 대통령실에서 그거 연구했다니까요, 진짜. 아, 힐러리 클린턴 사례를요? 네. 예. 클린턴이 대통령 되고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출마는 대통령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연구를 했다니까. 야. 그게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도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디선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노상원 수첩처럼 어디선가 그냥 공상이라도 적어두고 그냥 이렇게 막 메모에다가 힐러리 클린턴, 김건희 딱 해가지고 출마시키고 정무적인 판단력 윤통보다 더 잘해. 막 이거 어떻게 출마시킬까 다 한다니까. 국민의힘의 A, B, C 이 사람들 우리가 포섭하고 네. 말 안 듣는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두드러 패고 한다니까요. 농담 아니라 그런 거. 윤석열이 네. 이제 혹시라도 탄핵 기각되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합니다. 임기 그리고 단축해요. 김건희가 네. 대신 출마를 합니다. 가능성 이런 있어요. 이야기도 있었어요. 가능성 아 있어요. 진짜로 네. 이게 아니,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니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 건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 좀 되네요. 근데 이게 그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바깥에 나오신 극우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집회에서 뭐 김건희를 연호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로 출마를 결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솔직히 잘 없잖아요.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게 김건희다. 막 그런 얘기가 대구 경북에 조금 나이 드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옛날 나오긴 보수 하는데 네. 띄우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요? 보수 네. 유튜버들이 딱 마음 먹고 일주일만 딱 띄우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세뇌시키면은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은 그래 김건희가 낫네. 김건희 그럼 출마시켜야 되겠네. 김건희 대통령 구호 일주일이면 거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서정욱 변호사를 네. 김건희가 부릅니다. 밥 한 그릇 딱 먹이면서 차비 500만 원 주고 서 변호사, 제가 늘 통일에 대해서 상상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핵무기도 만들고요. 김정은 그 궁전도 폭발하고요. 대한민국 통일됩니다. 네, 여사님 하고 바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김건희 씨가 근데 이렇게 등판을 하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간이죠. 바로 폐간이에요? 바로 패간 들어가는 조선일보 거예요? 예. 폐간하는 거 찬성하는 분들은 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할 겁니다. 아 이거 그 야, 보수 아니, 대분열을 저는 공존을 바라는 사람인데 나고 양문석 의원 어떡하지?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사법 리스크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국토부 감사 결과가 결국은 특혜 종점까지는 못 맞아요. 밝혔지만 실제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결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지금? 그때 우리 국토상임위에서 다 뭐 야당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보도되는 것만 봐도 그리고 네. 당시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국책 사업을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하나 그런 네. 생각 우리 당연히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네. 감사 결과로 나온 거고 이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쪽으로 노선을 바꿨는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꿨는가? 네. 누구에게 압력을 받아서 누가 지시해서 그런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강상면 일대에 보니까 김건희 일가의 그런 땅이 많아요. 무려 20여 필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땅을 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직접. 예. 네. 현장 탐방을 해봤는데 야. 위치 좋아요. 아 위치 좋아요. 그래요? 위치 좋아요. 제일 하기 좋은 게 그 땅에는 아울렛몰 이런 거 하면은 실제로 강남에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가깝네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고속도로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네. 이 뭐랍니까 차들이 연결되는 이 인터체인지라고 합니까? 그쪽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 이야기 나왔을 때 국토부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아 실제요? 네. 자료를 받았고 이거를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달까지 했는데 음. 그때 잘 못 터뜨리더라고. 핵심은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장들, 국토부의 국장들 선에서 그때부터 뭔가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분들은 나중에 다 굉장히 크게 영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엔 당시 국회에 나와가지고 안 해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그냥 의혹 제기하고 그러면 이런 거 안 한다고 아예 해가지고 뒤엎었죠. 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왜 원희룡 장관은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네. 그런 거 다 밝혀져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 참 특이한 게 네. 그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한 거고 용역사가 투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좌에 오르기 전에
당선이 된 다음에 선거 직후에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고 2달 뒤에 이제 종점을 바꾸는 결정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던 인수위 설명하셨지만은 네네네. 대통령직이 완비가 되기 전에 네네. 그런 일들이 착착 준비됐다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인수위라는 게요. 정책 방향 정하는 곳이지 구체적 사업을 바꾸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그러겠죠. 우리 이제까지 인수위 하면서 도로를 53km 닦고 그다음 53km 닦는데 입구를 어디로 내고 왼쪽으로 내고 오른쪽으로 내고 이런 거 하는 인수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뭐 인수위격인 곳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럼 요건 구체적으로 한 건 뭐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수위 때 파견을 인수위 때 제일 힘이 좋잖아. 인수위에 와 있는 정무직 누군가가 파견 나온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연구 용역 조사라든가 예타를 다시 한번 만져봐라라고 하면서 또 이 담당 군 내 고위직 공무원하고도 상황 파악하고 하면서 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건 딱 마음 먹고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힘셀 때가 인수위 시절이에요. 당선인 시절, 그때는 인수위 시절. 다 눈치 봐요. 아. 정말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딱 부처를 장악할 때보다 네. 오히려 인수위 때 알아서 각 부처에서는 서로 승진하려고 충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네. 그냥 막 잘 보이려고 별별 걸 다 해주기도 하고 지시 받으면은 지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하, 네. 이런 그냥, 거예요. 네, 영태균과의 그런 건데. 교감도 다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당선 그 시기? 시절이 진짜 그냥 완전히 최고의 권력의 최정점이에요. 아, 정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거는 딱 눈치만 주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전 뭔가 문제 있다고. 그리고 봅니다. 허재무 씨가 잘 보탠 건데 실제로 김영선 그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작업 같은 경우에도 언제 통화합니까? 취임하기 전날. 그렇죠. 그때도 사실 인수위에 막바지일 때 아닙니까? 가장 힘셀 때 누구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공천에 꼬린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는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권력의 실세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접근하냐면요. 네. 저희에게 좀뭐 심부름 시키실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저기 말씀 주시면 맞죠? 네. 아. 친구를 좀 해보셨나 봐요. 심부름 좀 시켜봤죠. 저희에게 뭐 말씀 주시면 저희가 네. 그냥 다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 제발 좀 심부름 좀 시켜주십시오. 왜 심부름 안 시켜주는 겁니까? 이러는 곳이에요. 아, 그때 그 알아서 당시가. 기는 느낌으로. 무조건 그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대신 네. 하자마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음. 인수위 기획을 만들 거기 제가 전문위원으로 가 있었거든요. 네. 오면 이제 부처에 보통 이제 실국장들이 나옵니다. 실국장들이 나와서 보고서 다 써줘요. 다 써주면 이제 저희는 감수만 하면 되는데 낮에는 보고서를 써줍니다. 밤에는 또 술을 사줍니다. 그리고 또 뭐 다음날 아침 되면 자기들한테 일 시킬 거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야 생생하다. 완벽하게 다 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들끓었잖아요. 이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던 이번에 감사 일과 나온 게 고의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부분만 도려내고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지금 의도적이죠. 이게 이럴 수가 있는 네. 겁니까? 이건 처벌해야 돼요. 네. 처벌하고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대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가 있는 아니 근데 것이고. 국토부 설명이 더 웃겨.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문서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 우려가 있어 내 쪽을 삭제했다. 이러면서 인정했다는 건데 야 아. 오타가 있으면 고쳐서 내면 되잖아. 그렇죠. 이걸 안 준다는 게 변명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이거 국회법 개정해야 돼요. 우리 국회법이 굉장히 엉성한 게 많아요. 허위 자료라든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가지고 형벌, 형사법적인 징벌이 가능한 수준까지 네. 올려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시는 그런 거고. 징계 규정이 없으면은요 그냥 버텨요. 핵심 실세가 안 주고 있는 버티지. 부처는 예, 버텨요. 그렇죠. 그럼 버티면은 그냥 국회 상임위장 가서 장관이 한 소리 듣고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그 회의 땡 끝나요. 그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리고 저기 대통령 참모 이제 과거 같으면 청와대 소속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 그리고 장관들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데시벨 얼마 정도 이상 되면은 3번 정도 경고 주고 자동 해임되는 그런 관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행정 집행자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그 사람의 실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선출직. 국민을 대리한 대표입니다. 욕하고 큰 소리치고 싸우는 건 이건 절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서실장 나와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쳤잖아요. 굉장히 방송 나가서 비판했습니다. 참모 나무랭이가 비서 나무랭이가 어떻게 건방지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두 분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국회의 어떤 권한과 어떤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상현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빼고. 다 총사퇴합시다 이런 얘기를 또 정말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부터 일단 지부터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좀 솔선수범 하셨으면 떨어 좋겠어요. 배치 떼는 순간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 명태균 씨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상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하자 그러는데 그럼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지. 네. 예. 그럼 내기만 하면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열어가지고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윤상현 의원의 배지를 떼버려야 된다.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바란 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지나가는 주민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민주진영 TV, 박진영 TV 그리고 장성철의 드럼통 TV도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아까 네. 경향신문에서 구 네. 부반장님이 네. 얘기하셔가지고 아. 한 명 늘었어요. 우리 CP님일 것 오늘 같은데. 오늘 내 제가 말씀드린 오늘 5명 늡니다. 5명. 예. 230명 채워줘요. 우리 1000명 한번 1000명. 도전이라도 오! 오면서. 저는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야 역시 원장님 봤죠 경향 TV의 힘을. 경영 TV. 야 저도 확실하네. 해주세요. 드럼통 TV. 100명 늘었습니다. 100명. 네. 이런 상황인데 또 시사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랑 그 어제 명태균 씨가 나는 메시지 원본을 차근차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뒤에 우리 흑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치라는 거. 네. 그 윤석열 뒤에 흑막이 누구였는지가 명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말 네. 드럼통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가 문제다. 제가 그래서 김건희 얘기할 때마다 막 그냥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면서 외롭게 김건희가 우리 윤석열 정권을 망치게 할 거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요. 네. 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음. 그렇게 소화한 거거든요. 저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저런 카톡 내용으로 좀 개입했네 막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세 발의 피해요. 이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정말 안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보수파 진영도 완전히 물귀신처럼 그냥 그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기가 절반 남았을 때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입을 열지 못하던 사람들이 네. 지금 사실 임기 말에 닥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온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하나하나 입을 열 태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맞나? 여사가 영부인이 나한테 이런 연락을 해? 이러한 톡을 보낸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권력이 세니까 얘기를 못했죠. 네. 이제 인용 윤석열 되면 이거는 바로바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네. 경향신문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밝힐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그 김건희 명태균 카톡을 하고 나서 대체로 흐름이 이렇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한테 또 얘기를 해. 그럼 두 분 관계에서는 앞에 대화들이 생략된 상태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김영선 공천할 때도 봤지만 그 말기로 관계 맺음에 종지부를 찍는 전화를 누가 겁니까 명태균한테? 윤석열이 걸죠. 그 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겁니까? 김건희가 걸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한 자리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때 전화 오면 네. 맞아. 뒤에 뭐 울리잖아요. 남자 소리가 네. 들렸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위에 김건희 있다라는 썰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가 대놓고 국정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에 개입한 건데요. 나중에 명태균 씨 이야기 들으면 국가산단 문제라든가 다양한 정책들 최근에는 또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우해양조선 파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전방위적으로 명태균 씨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아이디어를 내고 간섭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네. 진짜 박근혜 외로워요.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100배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 하자나 문제들이 그러니 아유, 제가 왜 네. 반성해요? 박근혜 대통령 너무 세게 몰아치셨잖아 그때. 책도 내고. 아, 근데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책은 안 썼잖아. 계엄 선포해가지고 연평도에 끌고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눈치가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쓴다. 하고 싶지만 안 쓴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지. 아니, 예. 솔직히 박근혜 정권은 제가 그 캠프를
2007년도에도 참여했고 11년도, 12년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구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비판을 해도 살려는 줄게. 뭐 방해는 안 할게.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담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담근다. 진짜. 진짜. 자 그러면은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인격과 품성의 문제를 비교하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인격은 인용 윤석열에게는 인격을 찾아볼 수는 없죠. 아. 불끈 이런 것만 찾아볼 아니 수 이제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방송 나와서 너무 이제 두 번이나 그래요. 영향력 있는 스피커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비판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억자도 꺼내지 마.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그럼 한 기억자- 번은 또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두 번이나 김건희 여사는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야, 아 유는 해도 되는데 김은 건들지 그래 마. 너는 그냥 애가 그런 애니까 어. 그냥 윤석열 정권 비판하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대처 네. 뭐 부산 엑스포 잼버리 이거 잘못한 거 비판하는 거 오케이. 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말 꺼내지도 말라고 정말 내 목이 메요. 아니 근데 꺼내지도 말라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막 얘기를 사회자분들이 꺼내면 위축이 수건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 아 쓴 이유가 진짜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천하의 장성철도 음. 그런 얘기 들으면 좁니까?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그냥 그런 분들 협박한다고 해서 제가 쫄진 않을 텐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분야별로 역술인들을 관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네. 정권 초기에 음.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왔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24년 총선 전 네. 그때 2월 입춘 때까지는 네. 김건희 여사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당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얘기를 그 2022년도 말 뭐 그때 들었어요. 야, 그 이야기는 그렇군요. 어떤 네. 영적인 영역에서의 살수를 우리 장 소장에게 야.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이건 무서운데. 갑자기 뭐 네. 그 왼쪽 가슴이 아프거나 이럴 수도 정말 있었겠네. 그분까지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위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 야, 그래서 그런 그때부터는 네. 제가 김건희 여사 기억자도 잘 안 꺼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저주 인형 아세요? 저주인요. 예. 장희빈이 막 아 그렇죠. 그죠. 바늘 찌르고 막 이런 그게 것들.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거 하면 상대방을 안 돼요. 이해하기 근데. 위한 마음을 네네네.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아, 이렇게 네. 해코지를 한다는 어. 말씀인데 하면 안 돼. 우리 장성철 소장도 이렇게 위축됐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협박은 안 받으셨겠죠 당연히. 길 가다 네. 우산에 찔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우산에 거예요? 찔렸어요? 네. 그 보수 집회 근처 가다가 네. 누가 얼굴 보고 알아보고 우산으로 막 찌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도망갔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요? 작년 집회에서 아무래도 그- 이제 장성철의 드럼통 TV를 보면은 쇼츠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1년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떠한 생각과 입장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네.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는 가볼게요. 구독은 일단 내용 보고 구독하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 네. 일단 한번 보시는 아니, 걸로.